이 안건은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건가요? 자, 모두 동의하십니까? 어려운 관문을 뚫고 선임된 사회이사가 이사회에서 바로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새로 선임된 사회이사에게는 온보딩이 필요합니다. 온보딩은 신임 이사들이 회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자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이사의 경우 원활한 활동에 다양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온보딩은 더욱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온보딩은 신임 사회이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신속히 발휘하고 이사회의 문화와 화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과적인 온보딩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임 이사의 선임 후 이사회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때로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 온보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회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거버넌스 구조와 사회이사 역할에 관한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회사 안팎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신임 사회이사의 원활한 업무 정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이 완료될 때 사회이사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와 사회이사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과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 수행을 지지해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회 활동 일정에 따라 개인의 노력과 시간 투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의는 회사가 사회이사를 위해 진행할 온보딩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사회이사 여러분께서도 본 강의를 통해 새로 담당하게 된 회사의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임 이사가 따라야 하는 일관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지만 신임 이사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임 이사는 크게 상장회사 이사회에 처음 선임된 이사, 경험이 많은 이사, 행동주의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 이사회에 처음 선임된 이사에게는 법규 요구사항을 포함한 철저한 안내가 필요한 반면 경험이 많은 이사에게는 회사 고유의 특성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주주행동주의 이사의 경우 선임 시 목표한 바를 경영진과 조율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장사 이사회에 처음 선임된 이사의 경우 상장사에 적용되는 여러 법규에 대한 추가적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규와 거버넌스 관련 정보들은 다음의 기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정보는 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 그리고 상장 유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범 규준 등 주요 연성 규정은 한국 ESG 기준원에서, 주요 상장 규정은 한국거래소 법규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은 회사의 역사와 문화를 개괄하는 것으로 시작한 후 현재의 전략, 목표, 주목할 만한 위험과 기회, 그리고 이사회가 수립한 성과 목표와 보상, 인센티브 계획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한 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부터 온보딩의 주요 주제를 회사 개관, 기업 전략, 경영진 보상, 승계 계획 및 인재 감독, 이사회 실무 측면에서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관은 크게 필수적인 기본 사항, 업무 관계, 주요 보고서와 기타 자료로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목표, 기본 정책, 전략, 실적 등 기본 정보에서 시작합니다. 신임 이사들이 전략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현재 시장 포지션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진, 경영진 구성과 각자의 역할을 소개하고 의사소통 채널, 보고 라인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주요 보고서들을 통해 현황과 실적이 대외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신임 이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 전략은 큰 그림에서 시작하여
각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과 관련 위험 요인, 재무 상태 및 주요 통제 프로세스, 그리고 주주 관여 활동을 포함한 IR 현황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전략 부문의 온보딩은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과 개별 이사의 기여에 대해 신임 이사와 회사 경영진 간 공통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임 이사는 기업 전략이 무엇이며 회사의 비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전략의 수립과 전략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하고, 이 중 이사회가 감독 책임을 갖는 영역이 무엇인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키 팩터는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성과 목표와 경영진 보상 계획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임 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영진 승계 정책과 절차, 회사의 전반적인 인재 개발 및 보상 체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임 이사는 보상 및 인센티브 계획이 회사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지,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외부 보상 전문가나 내부 인사 전문가의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보딩 팀은 신임 이사가 이사회의 관행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연계된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고 회사 고유의 문서와 회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실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성과 평가 방식을 안내하여 사회이사와 이사회의 기대 수준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초기 온보딩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신임 이사의 전문성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온보딩을 위해서는 초기 몇 차례의 회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임 이사들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연간 일정을 제공받아 주요 활동과 이벤트의 주기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이사회 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임 이사가 마주할 주요 업무 관계에는 이사회나 경영진 등 C레벨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감독 분야 책임자, 외부 감사인, 자문인 등 회사 외부의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임 이사는 회사 현황, 관련 위험, 법규 환경,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위원회와 관련된 경영진과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은 신임 이사의 원활한 업무 정착과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지원할 것입니다. 신임 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소속되었다면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활동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두 업무의 효과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보딩 팀은 신임 이사를 위해 각 위원회 규정이나 지침, 법규 요구사항, 보고 의무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때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만나게 될 주요 업무 관계자와 이해 관계자들도 함께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임 사회이사는 위원회 고유 업무를 숙지하고 위원회 활동이 이사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효율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새로 진출한 신임 사회이사에게 기존 이사들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임 사회이사들은 기존 이사회 구성원과의 진솔한 대화는 물론 최근 퇴임한 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사회의 변화 트렌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회사 산업에 대한 이해 등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이사 선배들이 전달하는 생생한 조언을 위해 3일 PwC 거버넌스 센터의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보딩 과정은 회사와 참여하는 신임이사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신임이사는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핵심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임 사회이사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임이사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사회 활동을 기원합니다.